김성근 감독님 오실 때 저는 같이 이제 갈 수 안 있겠느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했었는데 김홍영 감독님이 오면서 데리고 온 코치는 전부 다 잘라라 이렇게 되고 최동원 선수를 이렇게 보면 일반 생활하는 거하고 야구장에 들어섰을 때 하고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야구장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완전 사자같이 막 변하는 거예요. 마운드만 올라가면. 우리 스카우팅 그 리포트 쫙 네네. 보면 구자욱이가 3순위에 저희들이 돼 있었어요. 그 회의를 하면서 3순위는 무조건 다른 팀에서 지명할 가능성이 우리 앞에서 뽑혀갈 가능성이 많다. 그 전에 한 번호 전에 우리가 뽑아서 얘를 쓰는 게 안 낫겠느냐. 원년 때 활약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좀만 이런 의료적인 부분이나 예. 그다음 치료나 또 어떤 웨이트나 이런 부분이 그때 조금이라도 일찍 예. 보급이 되고 선수들이 알았다면 우리 야구는 더 발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당시에 그렇게 관리해 줬었으면 네. 아마 선수 생활도 오래 좀 더 하셨겠죠. 오래 할 수 있었고 제가 82년도에 벌써 15승 하고 그 뒤부터는 안 좋으셨어요. 이 네. 팔꿈치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대가 이제 거의 다 끊어졌다고. 네. 공 하나 던지면 이 팔꿈치 쪽 여기에 이렇게 막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으니까 성적이 자꾸 쇠퇴해가고 네. 그때 84년도에 이제 롯데 자이언트 이제 코리안 시리즈 넘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김영덕 감독님이 감독하셨거든요. 네. 저는 코리안 시리즈에 이제 부상도 있고 하니까 그 엔트리에 빠지고 내년에 지도자 생활 해라, 코치 해라라고 단장님까지 허락이 떨어졌었어요, 감독님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 도와주고 네. 이제 코치님 도와갖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 이길 수 있도록 뒷바라지만 했었는데 코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자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이제 동계 시즌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네. 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그런데 그 김영도 감독님이 좀 보자라고 야선이야 너 나 좀 보자 그래서 MBC 정용 이해창 선수하고 트레이드 됐으니까 서울 갈 준비하라고 난 코치해야 되는데. 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이해창 선배는 삼성에서 맹활약을 하는데 제가 또 안 던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성적을 내야 되니까. 트레이드 해에 85년도에 삼성이 전후기 통합 우승을 네,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창 선수가 트레이드로 가서 되게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삼성 팬이나 삼성 입장에서는 뭐 성공적인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지만 감독님 입장에서는 내가 몸담았던 팀에서 우승을 못하다가 내가 나오니까 통합 우승을 저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를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멤버가 워낙 좋아서 네. 우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럽기는 부러웠었어요. 네. 내가 참 활약해서 우승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하는 네. 그런 그 아쉬움만 있었지. MBC 청룡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더 컸고 잘 못 못해주고, 던졌으니까. 네. 상대는 잘하는데 트레이드 해온 나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성적을 못 내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많았지. 네. 그래서 빙그레 이글스 이제 코치로 가시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이 또 지도자 생활은 또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예. 똑같이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요. 김영덕 감독님은 또 일본에서 프로야구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라 그 코치들을 되게 이렇게 엄하게 좀 혹사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선수들 뛰면 네, 코치들 같이 서 있으면 같이 뛰라고. 코치들 왜 서 있냐고. 네. 그럼 한 사람씩 그 400트랙 뛰면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김영덕 감독님은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셔갖고 오후에 오늘 연습하는 날인데 오후에 비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딱 뜨면 네. 오후에 비 온다는데 뭘 가만히 하고 있냐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또 막 연락해서 모아서 연습하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많이 모셨던 강명철 감독님은 또 별명도 또 만만디거든요. 네, 만만디죠. 그래서 이제 김영덕 감독님인데 길들여져 있다가 강명철 감독님이 오셔갖고 네. 오후에 그런 일기예보 오전에 불러갖고 이 강명철 감독님 하늘에 하는 뜻을 네. 거스르면 뭐하노 네. 그렇게 갑자기 불러서 연습해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자. 좀 그런 스타일이시고. 사실 선수로는 감독님이 우승을 못했지만 코치로는 우승을 99년 하나, 2002년, 2005년, 2006년 삼성 코치로 계실 때 예. 다른 우승보다도 2002년 삼성 우승 예. 때가 정말 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승엽 그렇죠. 선수도 있었고 예. 또 마영 선수가 당시 이제 끝내기 홈런으로 네, 상당 2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맞습니다. 우승을 예. 차지했거든요. 예. 네,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뭐 제가 맺혀 있던 걸 이제 후배들이 풀어주니까 날아갈 듯이 기뻤고 그 이제 운동장에 가서 같이 해야 그 되는데. 기쁨을 네. 샴페인도 맞고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죠. 2007년부터 이제 스카우트를 하셨는데 감독님이 그때 스카우트한 선수 중에 김상수, 예. 정인욱, 심창민, 배영섭 선수, 구자욱이 구자욱 선수도 있었고. 네. 오, 구자욱 선수는 어떤 면에서 좀 더 눈여겨보셨어요? 구자욱 선수를요. 네. 원래 포지션은 대구고등기설 때 3루 맞습니다. 3루수인데 이 구자욱 선수가 던지는 게 네. 슬로잉이 네. 조금 어색했어요. 그래서 발도 빠르고 컨택 능력도 있는데 빠른 번호에 땡겨서 다른 데 뺏기기 전에 앞 번호에 지명을 해서 외야수로 돌려서 발이 빠르니까 네. 외야수는 슬로잉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보살을 하는 게 뭐 1년에 어깨만 좋으면 몇 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회의를 해서 우리 스카우팅 그 리포트 쫙 네네. 보면 구자욱이가 3순위에 저희들이 돼 있었어요. 그 회의를 하면서 3순위는 무조건 다른 팀에서 지명할 가능성이 우리 앞에서 뽑혀갈 가능성이 많다. 그 전에 한 번호 전에 우리가 뽑아서 얘를 쓰는 게 안 낫겠느냐. 네. 한 번호 앞에 뽑자 해서 그래서 2번으로 네. 뽑은 거예요. 네. 우영덕 감독하고 다 상의를 해갖고. 네. 김상수 선수 지금 이제 KT에 있는 김상수 선수 예. 지명 예, 우선 하신 지명. 우선 지명하신 거잖아요. 예. 그때는 또 김상수의 어떤 면을 또 위시고 보셨어요? 그때 당시는 김상수가 김재박 선수 이후에 가장 그 어깨도 좋고 발도 빠르고 그 다음에 수비력도 네. 좋고 삼박자를 다툰 선수가 김상수 아니냐 해서 이제 투수보다 이제 김상수 유격수를 우선 지명하게 됐죠. 네. 공수주가 다 되는 선수니까. 네, 그렇죠. 네. 선수 이제 스카우트는 코치랑은 또 다르잖아요. 제목감을 보러 현장 아마야구로 보러 다니시면서 좀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 지도자 생활할 때는 우리 이 한정된 선수, 네, 그 그쵸. 틀에 박힌 선수들만 쭉 보다가 그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면 조금 뭐 기량적으로는 와 많이 떨어지니까 이 판단력이 안 서는 거예요. 뭔가 탁 튀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걔들을 보면 그 단계를 계속 밟아가서 끝까지 풀어가서 잘 하게 된 A급 선수들은 그렇게 다 흘러가더라고요. 삼성 스카우트직에서 내려놓고 이제 하나로 가셨던 예. 건데 이제 김성환 감독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김성환 감독님이랑은 삼성에서 또 인연이 있으셨던 예. 분인데 재계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성근 감독님이 제가 첫 국가대표하고 할 때 75년도 저희들이 아시아대회 우승할 때 그때 네. 투수 코치 하셨습니다. 네네. 뭐 김성근 감독님 때문에 제가 뭐 많이 배우고 이래서 뭐 이런 좋은 투수가 됐는데 네. 김성근 감독님 오실 때 저는 같이 이제 갈 수 안 있겠느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했었는데 김홍룡 감독님이 오면서 데리고 온 코치는 전부 다 잘라라 이렇게 되고 그 김홍룡
감독님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옷 다 벗었어. 근데 이정범이도 그렇죠. 이정범 코치도 그렇고 김우중 감독이 있었던 하나이글스는 뭐 어떤 점이 좀 어려웠을까요? 그때 당시는 멤버가 상당히 약간 약체였었어요. 분위기 자체는 하나는 그 다른 팀보다 여유롭고 자유롭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정건우, 그 이용규 데리고 와서 이제 뭔가 김태균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 투수 쪽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최 좌이 예. 해서 한국 당시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마운드를.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상대팀 프로에서 상대팀 선수로 이제 만나시게 그렇죠. 됐지만 내가 기억하는 최동원은 어떤 투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최동원 선수가 그 대표팀에 올 때 제가 이제 대표팀에서 제일 이제 고참 측에 네. 들어 최동원이가 조금 이제 어린 쪽이라 대학생이라 제가 방을 같이 썼어요. 네. 최동원 선수를 이렇게 보면 일반 생활하는 거하고 야구장에 들어섰을 때 하고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야구장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 사자같이 막 변하는 거예요. 마운드만 올라가면 끊임없이 던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정말 부러웠어요. 그 코리안 시리즈도 4게임 다 네. 4승 했지만 네. 참 아까운 게 시대를 좀 앞서갖고 메이저리그 못 가서 이제 그 아마 갔었으면 박찬호만큼 좋은 투수가 안 됐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네. 정말 파이팅 운동장에 나가면 막 완전 미친 듯이 네. 파이팅 좋고 성실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선수. 네. 해태 선동열, 롯데 최동원 엄청 났었잖아요. 예, 예. 라이브 관계가. 그때는 이제 감독님은 거의 은퇴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었으니까 예. 어떠셨습니까?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막 성격적으로 막 활발하고 막 파이터 같은 성격이지만 선동열 선수 같은 경우는 조용하면서도 이 무서운 죽음의 백조 같은 죽음의 그런 백조. 스타일. 예. 네. 그런 스타일. 네. 그럼 선동열 선수가 불펜에서 뭐 풀기만 해도 상대 네, 팀은 네, 졌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투수니까 선동열이 진짜 대단한 투수입니다. 방울 0점대 1점대 그거는 꿈의 숫자 아닙니까? 공이 또 막 쇠뭉치처럼 오는데 제구력도 좋죠. 네. 뭐 슬라이더 칼같이 변하지. 이러니까 칠 수가 없는 투수죠. 감독님이 보시기에 투수 출신으로서 예.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명덕초등학교 대구 1년 선배 남우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선배님이 명덕초등 경북중 경북고등학교 제 1년 위에 선배인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투수였습니다. 네. 아마추어 야구 70년사의 최고 선수로 뽑힌 분이에요. 네네. 아마추어 롯데에서 이제 그분도 워낙 많이 던지니까 이걸 다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도 프로 야구 왔었으면 한 획을 안 그었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제외하고 네. 프로. 지금 프로하고 뭐 이 통틀어서 최고 투수는 뭐 선동열이가 최고 투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게 이제 최동원 투수고 네. 지금 저희들이 좀 잊혀져 있는 투수 중에 송진우 선수도 네네. 정말 대단한 투수입니다. 네. 거기도 네네. 그쵸. 그 선수도 오늘 던지고 내일 던지고 무조건 송진우는 뭐 네 안 좋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네. 무조건 승도 많고 세이브도 많잖아요. 네. 근데 좀 부각이 좀 덜 된 선수고 그죠? 맞아요. 네. 감독님 지금 이제 삼성이 정말 오랜만에 우승의 어떤 진짜 기회를 올 시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2위로 해서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랑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한번. 예, 단기전에 들어가면 네. 기아도 뭐 용병 투수가 괜찮은데 삼성의 그 용병 투수들이 네. 좋고 원태인이가 지금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우승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네. 포스트 시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그 어린 선수들이 거의 다 그 포스트 시즌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선수라 큰 대회에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부담감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이고 그 이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그 부담 덜 가지고 자기 플레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양 팀의 수장이 이봉모 감독이랑 박진만 감독인데 예. 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습니까? 두 감독 다 이제 뭐 제가 선수 코치 할 때 다 네. 선수했던 친구들인데 그 이범호 감독도 이제 원래 이제 초년 감독이고 네. 그 박진만 감독은 이제 3년 차 네. 되는데 뭐 제가 뭐 감독도 안 해본 사람이 뭐 평가한다는 거는 조금 뭐 어불성설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좌우되지 감독의 지략으로 뭐 이기고 지는 그 옛날에 그 다저스의 유명한 톰 라소다 감독이 네. 감독이 작전을 잘해서 이기는 경기는 몇 경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선수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명감독이 되고 또 맹장이 되고 네. 용장이 되고 그러는데 과연 이제 어느 팀 선수들이 명감독을 만들어 주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아, 선수를 끌어가는 것도 감독이죠. 그렇죠. 그거는 두 사람 다 이제 이범호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네. 좀 묵직하고 네, 네. 말 없이 네. 이렇게 좀 선수들을 기다리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는 현대 시절부터 선수 시절에 아주 재치가 있고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는 용장이고 이제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는 지장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선희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운의 투수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예. 감독님 스스로 난 정말 비운의 투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아마추어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수상 경력이라 그렇죠. 아마추어 훈장도 받으시고. 영감을 보면 페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근데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이제 프로에 와서 잘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 부상이라는 이게 이제 다리를 팍 자꾸 당기니까 네. 잘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지 이 성적을 못 내서 상당히 아쉽고 또 야구 팬들인데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 프로야구에 좀 불운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프로야구 초기 멤버로 또 팬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단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작년까지 1년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지도자 생활을 했다는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뭐 감독은 또 하늘이 정하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마음만 있지 이 코치 생활을 하여튼 뭐 충실히 두 팀에서 제가 그래도 게을리 안 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팀에서 아마 28년 동안 그렇게 지도자 생활을 했다는 게 상당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비운은 아니었다. 예, 뭐 성적 자체는 네. 비운이었지만 그 야구 인생에서는 뭐 좋은 황혼을 맞이했고 고마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